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테슬라가 벌써 국내 진출한 지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출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품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모델 S나 모델 X를 팔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눈에 띄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지난해 모델 3를 판매한 이후 판매량이 정말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델 3는 수입 전기차 판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테슬라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델 3에는 테슬라가 자랑하는 최신 기술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 주행 거리와 빠른 가속 성능과 같은 전기차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갖추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 전후의 가격으로 손에 쥘 수 있다는 이 가성비까지도 모델 3의 판매가 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 오토파일럿에 관한 관심들이 되게 높습니다. 아직까지 오토파일럿은 차량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은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고 차선 중앙을 유지하며 달리는 반자율주행 기술과 만약에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특정 조건이나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지원하고 차량을 호출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되게 됩니다.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선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를 본 시청자들은 테슬라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AEB입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인데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 잘 작동할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차량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험 방식으론 신차 충돌 테스트가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마지막으로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 등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테스트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관에서 모델 3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인 IIHS의 결과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검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델 3는 여기서 최우수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테슬라 모델로는 처음이자 순수 전기차 모델로서도 아우디 이트론에 이어서 두 번째 최우수 평가인데요. 가장 높은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기 위해선 전면 충돌, 운전석 스몰 오버랩, 조수석 스몰 오버랩,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 및 좌석 안전, 헤드라이트까지 포함한 7가지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우수, 굿이죠. 굿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모델 3는 우수 등급을 받기 가장 까다롭다는 헤드라이트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모델 3를 믿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평가를 한번 또 봤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충돌 평가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기서도 테슬라 모델 3는 별 5개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역대 테스트 차량 중 부상 확률이 가장 적은 차량으로 기록되는 진기록을 낳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테스트를 한 건 전방 충돌, 측면 충돌, 전복 테스트 등 3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하위 7개 항목에서 모두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또 유럽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여기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별 5개죠. 유로 NCAP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성인 탑승자, 그리고 어린이 탑승자, 그리고 차량 바깥에 있는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 그리고 안전 보조 기능 등 4가지 테스트에서 테슬라 모델 3는 만점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유로 NCAP의 테스트 영상을 보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긴급 제동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3는 지난해 유로 NCAP이 선정한 2019년 안전한 차에서 BMW 3 시리즈와 함께 라지 패밀리카 부근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위에 언급한 3가지 테스트 외에 호주 신차 평가 프로그램인 ANCAP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품질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에 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기능이 아닙니다. 테슬라도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만약에 해당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경우 오토파일럿 기능이 비활성화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비활성화된 오토파일럿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고 시동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야지만 오토파일럿 기능이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반자율주행 기능 켜고 있는데 핸들을 잡지 않거나 뭐 이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 정차시키는 브랜드들도 있고 각자의 나름의 방식대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이런 경고를 하는 부분에서 뭐 과장되거나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보면은 품질 관련 문제에서는 테슬라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착화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성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서둘러 나서는 것은 테슬라의 성공 때문이다 라고도 한편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해져서 테슬라가 지금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안전도 부분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3개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테슬라의 안전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탑급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를 많이 타보면서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시키더라도 한 손 혹은 두 손을 스티어링 휠에 꼭 얹고 주행을 하고 있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제 기준에서는 위험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오토파일럿이 오히려 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경험만으로 모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안전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뭐 다양한 테스트 결과를 언급해 드린 거기도 하죠. 모든 성공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역시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의견이 남기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카가이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